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동두천 씨 관련 보고서들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막으려고 한 40년 전에 만든 법이 있잖아요.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요. 맞아요. 그 법이 오히려 국가 안보 때문에 오랫동안 좀 희생해온 도시, 동두천 같은 곳에 발목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역차별 문제, 좀 아이러니하죠.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랑 또 미군 기지 이전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이 동두천의 현실, 그 사이에서 뭔가 충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보고서들이 바로 그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 동두천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는 또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동두천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보고서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더 어두운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거의 70년 넘게 미군 기지가 지역 경제의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기지가 이전하면서 그 기반 자체가 그냥 흔들리는 거죠. 미군 수도 확 줄었다 하면서요. 2만 명에서 4, 5천 명 수준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같이 줄어서 2016년에 한 9만 8천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8만 6천 명. 거의 1만 2천 명이나 감소했어요. 와, 1만 2천 명이요? 도시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큰 숫자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인구 감소, 경제 위축 이런 문제만이 아니에요. 더 복잡한 게 반환받은 미군 공여지 있잖아요. 네네. 그 땅 면적이 시 전체의 42%나 된다고요. 엄청나네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땅 대부분이 개발이 좀 어려운 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 때문에 수십 년간 희생을 했는데 정작 돌려받은 땅마저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동두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박탈감? 그런 감정의 핵심 중 하나일 거라고 보고서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이게 또 성장관리권역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막고 있다. 네, 근데 사실 동두천이 서울이랑은 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리상으로는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수도권으로 묶여서 제약을 받는 거죠. 혹시 이 법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나요? 네, 그럼요. 예를 들면 기업 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큰 규모의 관광 테마파크 같은 사업들이요. 이게 다 법 규제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하거나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더 안타까운 건 그 재생병원 의과대학 설립 문제예요. 이게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이 법 때문에 무려 20년 넘게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20년이요? 와.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같은 꼭 필요한 사업마저 막힌 거네요. 그렇죠. 공익적인 목표인데도 불구하고요. 게다가 그냥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비수도권 지역들은 받는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 있잖아요. 네. 그것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법의 원래 취지랑은 완전 반대로 오히려 불이익만 받는 셈이죠.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고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동두천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경기 북부 지역 도시들도 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도시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법을 고쳐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 뭔가 대안이나 해결책 같은 논의도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규제를 풀어서 얻는 이익을 비수도권이랑 좀 나누자. 이런 상생협력지구 모델 같은 절충안도 제시는 되고 있고요. 상생협력지구.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주장도 있는데 아예 경기 북부, 특히 동두천처럼 미군 기지 반환 같은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지역은 수도권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빼주거나 아니면 특별법 같은 걸로 예외를 좀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요. 특별법 제정 요구도 있다고요? 네, 동두천시 차원에서도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한 40년 전에 수도권 과밀을 막겠다는 그 목표로 만든 법이 지금 와서는 미군 기지 이전이라든지 인구 감소 같은 완전히 다른 현실에 놓인 동두천의 어떤 미래를 가로막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거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규제를 풀어라, 이걸 넘어서서
동두천이 그동안 겪어온 어떤 역사적인 희생 같은 걸 좀 고려해서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볼 질문이 이거인 것 같아요. 국가 전체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동두천처럼 정말 특별한 역사적 희생을 했고 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특정 지역의 필요,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단순히 법을 고치는 제도적 변화를 넘어서요. 우리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지역의 기여와 희생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또 지원할 것인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